아 맞아, 제가 어제 서브스턴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때 아카데미 상도 받고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했던 여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데미 무어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둘이 같이 주인공이에요. 그런 전성기를 맞이를 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한 50대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도 없어지고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쩌다 당하냐면은 저 위에 포스터가 자기 얼굴이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떼는 거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느라고 그 포스터를 떼고 있는 작업을 하던 중에 그걸 보고 정신이 팔려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상태로 병원에 갔다가 뭐 제 아내가 좋아해요 이러면서 팬이라고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뭔가 현타가 왔나 봐. 입지가 좁아지고 나이가 들고 점점 막 주름도 생기고 이런 거에 좀 많이 자존감이 깎여 있었어. 그 와중에 어떤 좀 잘생긴 남자 간호사가 뭐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거를 하나 줘요. 연락처 같은 걸 줘. 그걸 보고 연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브스턴스라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비디오를 틀어줘서 봤는데 새로운 내가 되고 싶습니까? 뭐 연락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떠. 그래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것도 받게 되고 해서 또 약물을 투여를 하래. 근데 최초 1회만 투여를 하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딱 한 번만 투여를 해라. 주사기로 탁 넣었어. 너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여서 아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뭐 어질어질하더니 바닥에 탁 쓰러져. 이제 깨어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스포니까 여러분 여기부터는 살짝 스포가 있습니다. 이 등이 갈라지더니 이 등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새로.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약물을 먹으면 새로운 나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야.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이 기억도 공유가 돼. 이걸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육체를 계속 보존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살아. 얘가 얘로 변하면은 얘는 자고 있는 거예요. 얘로 변하면 얘가 자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막 계속 뒤바뀌면서 사는 거예요. 얘로 살려면 얘한테 계속 영양분을 줘야 돼. 누워있는 사람 전용 영양분 같은 거를 투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는 얘로 살려면은 얘한테서 영양제를 빼내야 돼. 일주일치를 빼낼 수 있어요. 대신 빼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몸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얘한테서 영양분을 계속 빼낼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젊은 나로 사니까 너무 잘 되고 사람들이 미친듯이 열광을 하는 거야. 할리우드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이 했던 그 역할을 얘가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미친듯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얘가 계속 얘로 살고 싶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얘로 돌아가면 현타밖에 안 오는 거지. 사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니었고 엄청나게 유명한 아카데미 상도 탄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너무 젊고 몸매 탄탄하고 예쁘고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 버리니까 이 몸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어진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빼내기만 해. 영양분을 빼내려면 얘로 일주일에 한 번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영양분을 빼내는데 갑자기 검은 물만 나오는 거야. 썩은 물. 아 끝난 거야?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왜 더 이상 안 나오냐 하니까 영양분을 받으려면 몸을 바꾸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러면서 그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바꿔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큰일이 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몸이 다 썩어버려. 굴른 형태를 한 그런 여자가 돼버려가지고 막. 근데 이제 이게 엄청 이 영화가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후유증이 좀 남는 게 뭐였냐면은 연출하는 그런 묘사가 정말 적나라하고 막 대놓고 표현을 하거든요. 엉덩이를 되게 잘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가슴이라던가 이런 게 다 나와요. 뭐지? 계속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만 들더라고요. 시각적으로도 더러운데 청각적으로도 더러운 이게 동시에 진행되니까 더 더러워. 더블로 더러워. 마지막이 진짜 기괴한데 마지막에 큰 장면이 나와요. 그 연출에 사용된 가짜 피가 136톤인가? 그렇대요. 감독이 또 직접 뿌렸대. 어쨌든 그런 연출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분이더라고요.
꼬아서 막 설명을 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나 이런 거 표현하고 있어, 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영화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대신에 엄청 잔인하고 엄청 고어하고 엄청 징그럽고 연출이 좀 기괴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진짜. 어쨌든 저는 서브스턴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데미 무어가 올라가 있는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3일이 아카데미 시상식 하는 날이라서 내일이 이제 밥 딜런, 티모시 샬라메가 주인공을 맡은 밥 딜런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미키 17 내일 저는 그 두 개를 보고 옵니다. 미키 16까지 시리즈 요약? 아, 그 뭐 시리즈 요약이 있어요? 있겠냐? 아니 너무 진짜처럼 말하잖아. 와 이걸 속네. 미치겠네 진짜. 미키 6000입니다.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이죠 여러분. 미키 17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개봉은 28일 개봉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언택트톡 이동진 평론가님이 봉준호 감독님이랑 같이 나와서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고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키 반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티모라는 친구랑 함께 햄버거 가게 말고 우린 마카롱 가게를 한번 차려보자. 기생충에선 대만 카스테라가 나왔듯이 미키에서는 마카롱이 나옵니다. 가게를 차렸는데 쫄딱 망했어요. 빚을 내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마카롱 가게를 열었는데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거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이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라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나니까 근데 마침 그때 마샬이라는 사람이 주최하게 된 그런 우주로 떠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지원을 해서 우주로 도망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미키는 지원할 만한 항목이 없는 거야. 자기가 이제 붙을 것 같은 항목에 약간 경쟁 없을 것 같은 거에 지원을 그냥 막 하게 돼.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역할이 이 행성에서 하나밖에 없는 위험한 역할인 거예요. 그 이름은 익스펜더블이라는 역할인데 그거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인체 프린터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죽어도 프린트하고 죽어도 프린트하고 이 사람이 죽어도 계속 프린트가 되는 거야. 이 프린터기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주에서 새로운 행성에 착륙을 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실험체? 죽어도 살아나니까 그래도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인간 실험체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초반의 이야기인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은 초반과는 달리 완전 좀 이런 내용이야? 싶은 것들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알고 싶지 않으시면은 예고편도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소설에 대해서도 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안 보고 가면은 더 재밌고 더 놀라울 수 있다. 이게 이제 2시간 조금 넘거든요 러닝타임이. 요즘 막 3시간 넘고 이런 내용도 있어서 사실 2시간 정도면 약간 거뜬한 느낌이었어. 약간 주제로 보자면은 인간에 대한 욕심과 성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달까? 그리고 좀 마음을 찡하게 만들기도 했고 그 봉준호 감독님의 특유의 유머러스한 그런 유머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약간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봉준호 감독님 영화 최초로 한국인이 아예 안 나왔대요. 진짜 처음으로 봉준호 감독님이 소설 원작을 보고 이거 해야겠다 하면서 수락을 한 최초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원고를 받았을 때 너무 재밌어서 300페이지가 넘는 그 원작 소설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챕터별로 막 그 번역가님이 번역을 해주시는 대로 읽고 막 거의 그냥 이 소설을 거의 뜯어볼 정도로 다 보신 다음에 걸린 시간이 한 몇 달 걸렸대요. 이 영화 제목이 왜 미키 17이냐면은 원작 소설 이름은 미키 7이거든요. 숫자의 뜻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라서 혹시나 스포라고 생각하실까봐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17이라는 단어가 사람 나이로 치면은 17살이잖아요. 성장을 겪는 시기잖아요. 그런 게 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그 마크 러팔로가 나와요. 헐크, 우리가 아는 그 어벤져스의 헐크 마크 러팔로가 나오는데 못된 역할? 뭐 이런 역할을 처음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진짜 정말 너무 얄미워서 좀 짜증난다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되게 인상 깊고 다른 분들 연기도 진짜 인상 깊어서 진짜 재밌었어요.
언택트톡 내용에 따르면은 저는 몰랐는데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서 배드씬이 마더랑 살인의 추억? 여기에서만 나온다 했나? 배드씬이 나올 때마다 항상 진짜 로맨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배드씬이 아니라 뭔가 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배드씬들이 막 나왔었대요. 아 맞다 기생충에서도 맞아 로맨스적인 게 아니라 그 부부간의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번 미키 스틸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선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다 큰 성인이라면은 상관이 없지만 15세다 보니까 뭔가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랑 보러 간다던가 이러면은 살짝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뭐 그렇게 엄청 선정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고 가면 좋다. 설국열차가 떠오르는 부분은 그 여자 배우분 나온 부분에서만 떠올랐고 다른 거에 있어서는 좀 옥자가 많이 떠올랐어요. 아 미국은 3월 7일 개봉이에요? 아 그래? 너무 가까운가?